안녕하세요. 대박 차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표 MA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여기는 수식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들 주린이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MACD의 다양한 응용력이나 실전성은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힘들고, 여기서는 가장 초보적인 공부를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력은 다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이 MACD는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장 초보적인 수식 구성과 그 수식을 차트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 안 가셔도 때가 되면은 저 실전성과 응용력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본선, MACD 본선과, MACD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MACD 본선이 있고, 시그널선이 있고,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본선의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은, 단기 지수이평에서 장기 지수이평을 뺀 걸 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12 지수이평이 있고 26 지수이평이 있습니다. 이 단기에서 장기를 뺀 이 부분이 MACD 본선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삐끔 친 부분이 있죠. 단기에서 장기를 뺀 부분. 빼면 이만큼이 남죠. 이만큼. 이 간격을 선으로 만든 게 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본선을 만든다면은 간격이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죠. 요게 MACD 본선이라는 겁니다. MACD.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단기에서 장기를 만나는 지점. 만약에 이 12가 1000원이다. 26도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에서 1000을 빼면 0이죠. 이 만나는 지점이 0선입니다. 0선. 그러면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12 단기 지수이평이 26 장기 지수이평을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이 0선입니다. 많은 거 아시겠죠? 자, 여기 본선에서 보면은 MACD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CD 숏에서 롱. 12, 26 이렇게 되죠. 근데 EAVG 앞에서 했죠. 우리 EAVG 지수이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VG는 단순이평. 앞에서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이평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오십시오. 종가를 숏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12, 이 숏이 12, 보통 12로 쓰거든요. 12로 쓰고 롱을 26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단기 지수이평에서 장기 지수이평을 뺀 거를 MACD 본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요 중간 부분에, 중간에 요리 들어가는 부분이 본선입니다. EAVG C, 이 숏 피어리어드가 12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롱 피어리어드가 26. 이렇게
요게 지금 MACD 본선입니다. 요게 12,26, 12,2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본선이 됐죠. 그러면은 이 본선이 평균에서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나? 본선이.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본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본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평균선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거를 시그널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시그널선은 이 앞에서도 했습니다. MACD 이 본선 우리가 보통 그거를 할 때 그 평균을 낼 때 EAVG 종가를 평균을 내죠. 종가를 뭐 9일 동안 평균을 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요 종가 대신에 MACD 본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선을 평균을 내라 이 소리입니다. 본선을 시그널을 9일을 주거든요. 보통 9일을 주고 MACD 본선이 12, 26이지 않습니까? 여기 12, 26 MACD 본선을 여기서는 종가처럼 이 본선을 9일 동안 평균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 평균 대비 MACD 본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저 본선과 이 평균 간의 거리, 이 거리를 막대로 이렇게 나타낸 게 오실레이터입니다. 요 거리를 막대로. 그러니까 이제 본선과 평균과의 거리를 측정한 게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아니고. 자, 이 삼성전자입니다. 일봉 차트에 삼성전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동평균선 12와 26에 좀 보기 좋게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수식관리자에서 지표니까 기술적 지표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12와 26 지수이평 가로 열고 일목균형표. 색칠을 하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에 넣어야 된다고 했죠. 수식 4번에 12 EMA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EAVG 지수이평. 자, 가로 열고 종가를 12일 동안 지수이평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26 EAVG 가로 열고 종가를 26일 동안 해라. 평균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지표 조건은 그 라인에 12는 빨간색, 12는 연한 분홍색, 26은 연한 하늘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준선, 스케일, 가격. 여기 가격이 올리기 때문에 가격. 수식 검증하면은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 그러면 12 지수이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너무 빨갛다 싶으면은, 요거를 연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하는. 자, 그러면 이 지점이 영선이 되겠죠, 영선. 본선이니까. 요 지점.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이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이 영선이 됩니다. 영선. 자,
자, 여기서 본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수 이평에서 우클릭하고 수식 관리자. 자, 본선 새로 만들기. MAC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MACD 본선, MACD 본선. 본선에 앞에 수식이 있었죠. 시간관계상 이 수식을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MACD 다 같이 복사해 가지고, 자, MACD 12, 26 이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요거는 일반 함수에 지금 MACD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MACD 여기에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식 구성을 배우기 때문에 이 뒤에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선이 만들어졌죠. 지표 라인 본선에서 본선은, 자, 이 포인터, 스케일은 밑으로 가야 되니까 화면으로 합니다. 왜냐면 여기 캔들 차트하고 같이 있으면은 가격으로 해야 되지만은 캔들 차트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면으로 합니다. 수식 검정, 저것 제작. 자, 본선을 한번 불러내 보겠습니다. MACD, 자, 이 저장을 안 한 모양이네요. 제가.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MACD, 본선과 본선이라고 찍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자, EAVG, MACD 12, 26. 라인은 본선에서 빨간색으로 이 포인트. 스케일은 화면. 작업 제작. 본선이라고 이제 들어갔죠.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본선을, 자, 이게 본선인데, 이거 영선을 표시를 안 했네. 기준선에 영선을 추가하겠습니다. 기준선 추가, 이 포인트. 이거는 지우고 다시 꺼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본선, 라인 설정, 기준선의 영선, 기준선 추가, 이 포인트, 작업 제작, 검정. 자, 본선이죠. 본선에 여기 이 골든 크로스 하는 지점이, 여기. 자, 골든 크로스 하는 이 지점이 위에 색깔이 바뀌는 지점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지금 12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12 지수이평과 26의 이 차이, 두 선의 차이기 때문에 12와 26이 가격이 같아지면은 이게 0이 되죠. 0을 돌파할 때가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난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선을 했고, 요 지우고, 이제 본선이 지금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클릭하고 수식 관리자. 방금 했던 거 있죠? 여기 본선에 이제 시그널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기에 시그널. 이거는 이제 평균에서 본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보기 위해서 시그널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시그널선은 여기 있죠. 자,
복사를 해가지고 자, 붙여넣기. 요거 대신에 요거를 써도 됩니다. 요거 앞에 거 요거. 같다고 했죠. 요거랑 요거랑. 근데 앞에는 요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는 MACD 요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지금 같은 겁니다. 요거 대신에 MACD 12, 26 대신에 이 수식일에 있는 거를 넣어도 됩니다. 요거를 넣어도 됩니다. 지금은 앞에는 요거를 했기 때문에 뒤에는 MACD 12, 26으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라 이 소리죠. EAVG 지수 평균을 내라. 9일 동안의 평균을 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선이 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시그널선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2포인트. 자, 됐죠? 그럼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자, 이제는 시그널선까지 불러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없애고, 사용자 지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본선이 지금 평균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이제 보통 우리가 MACD를 볼 때 지금 다른 접근 방법이 많은데 MACD를 볼 때 MACD가 양으로 증가하면 매수하고 이게 매매 신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 옛날부터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시그널을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 영선을 돌파하면 매수. 이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이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매수 자리라는 건데 실제로는 영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영선을 돌파하거나 시그널선을 돌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여기 시그널선이 영선을 돌파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본선이 영선 돌파, 시그널선이 영선 돌파. 여기 본선 영선 돌파, 시그널선 영선 돌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고, 이제는 이 본선과 시그널선 간의 거리가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오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요 거리, 본선과 시그널선의 거리. 자, 오실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관리자에서 똑같습니다. 아까 거기서 MACD 본선에서 본선이 있고 시그널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오실레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를 해가지고 앞에 수식이 있었죠. 오실레이터 여기 본선과 시그널선 간의 차이. 자, 여기, 이게 시그널선이죠. 시그널선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 넣고, 본선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본선에서 시그널선을 뺀 거. 요게 앞에 요거랑 같다고 했죠. MACD 12, 26. 간단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건 좀 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본선이고 이게 뒤에 게 시그널선입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시그널선, 여기 빨간 선에서 파란 선을 뺀 간격. 자, 라인 설정에서 오실레이터는 막대로, 그래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하게. 그럼 기준선. 자, 막대로 하고 수식 검정, 작업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우고 다시 불러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영선을 기준으로, 영선 기준으로 안 했네. 라인 설정에 오실레이터는 비교를
0 기준선. 0을 기준으로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상승은 분홍색, 하락은 파란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간격이 넓을수록 이 오실레이터 막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간격이 좁을수록 오실레이터 막대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MACD 구성입니다. 이게. 자, MACD 수식관리자에서 방금 오실레이터를 연기준선 작업체장. 그게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MACD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MACD를 이제 신호화살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0선을 돌파할 때 신호화살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평에 색깔 넣는 방법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신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CD가 시그널 돌파. 시그널 돌파할 때는 파란색 매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하고, MACD 본선이 여기 있었죠. MACD 12, 26. 아까 했습니다. MACD 12, 26. 요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줘야 되겠죠. A라는 변수에 MACD 12, 26 본선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이 끝났다는 것을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선을 했으니까 시그널선은 EAVG MACD 12, 26을 9일 동안 평균을 내라. 이게 시그널선이었죠.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을 찍어가지고 이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컴퓨터한테. 자, 이렇게 되면은 본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그러면 크로스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크로스업 A가 B를 돌파할 때. 초록색 화살표를 내라. 이 소리입니다. 수식이 이상이 없죠. 그럼 작업 저장. 자, 됐습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신호였죠. 신호. 자, 여기서 초록색 화살표 나오죠. 여기 돌파할 때, 여기도 돌파할 때 초록색 화살표, 여기도 돌파할 때 초록색 화살표. 이렇게 나오고, 이걸 밑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은, 요 화살표 있죠. 요 위에. 여기 손바닥 나오죠. 손바닥. 딱 누르면 손바닥이 나오거든요. 손바닥을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다음 지표와 Y축 표시 안 함 하면은 Y축을 여기 나오죠. 초록색 화살표. 자, 다시 그러면 Y축 표시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Y축 표시. 자, 이 부분에서 나오죠. 한 개 더 내리면은 Y축 표시. 자,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보고 싶다 하면 또 여기서는 찍으면 되죠. 찍으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밑에서도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본선 했으니까 영선 돌파할 때 또 진화 살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영자 지표, 신호 검색이었죠. 신호 검색에 시그널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이 복사를 해가지고 MACD가 영선 돌파, 0 돌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ACD 본선이 0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선이 필요가 없죠. 그럼 시그널선 지우고 0을 돌파하면 되죠. A가 0을 돌파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색깔을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자,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식 검정, 작업 제작. 자, 그러면은 신호에서 0을 돌파할 때, 자, 0을 돌파할 때 이렇게 나오죠. 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0을 돌파한다는 소리는 크로스업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또 밑으로 내려보여. 손바닥 나오죠? 손바닥에서 밑으로. 자, Y축. 자, 그럼 여기 또 생기고 또 한 개 더 내리겠습니다. 자, 두 개 생겼고 또 위에 보고 싶다면 위에는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요거는 0을 돌파할 때 이렇게 나오고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제 강세 약세는 뭐 어차피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또 여기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강세 약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그널선이 여기 단기 지수이평이 장기 지수이평을 돌파를 하고 난 뒤부터 강세로 보니까 자, 앞에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아까 12, 26 지수이평 이거였죠. 자, 강세에는 새로 만들기 12, 26 지수이평 이평 이렇게 치고 강세에는 복사를 한 지수이평 12 자, 이거를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세미콜론을 찍고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걸 컴퓨터에게 알려줍니다. B는 똑같죠. EAVG 26이죠. 26 장기평이니까 26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A가 B보다 작거나 크면은 강세라고 본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약세에는 A가 B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요 하늘색이 나오면은 약세라고 본다. 자, 수식 검정, 작업 저장. 이렇게 하면은 강세 약세로 자, 여기 강세 약세에서 12지수이평 이렇게 강세 약세를 볼 수 있죠. 요 붉은색은 여기서 돌파를 해가지고 이 구름이 붉을 때까지를 강세로 보고 이 하늘색은 이 구름이 푸를 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게 그리고 이게 뭐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빨간 구름만 있으면은 지금 이게 정배열인지 그 역배열인지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강세 약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는 자리니까 강세 약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MACD의 개념부터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 EMA와 26 EMA 지수이평의 색상 칠하기 이거 했죠? 좀 크게 하겠습니다. 32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MACD
MACD 만들었죠. MACD 보조지표 만들기. 요거는 했습니다. 하고, 본선 했고, 그 다음에 시그널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했죠. 오실레이터. 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호화살표 만들었죠. 신호화살표. 자, 시그널선, 본선이 시그널 돌파, 선 돌파할 때 하고, 본선이 0을 돌파할 때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강세 약세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앞에 했던 거 다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자, 12, 26 이거는 이평 색칠하기였고, MACD 보조지표 만들었죠. 오실레이터까지. 그 다음에 신호화살표, 본선이 시그널선 돌파할 때, 그 다음에 강세 약세까지. 자,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수식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식 위주로 강의를 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반복을 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심화편은, 이제 응용이나 실전에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 연구소가 아니면은 제 주식 연구소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거는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실전편과 응용편이 좀, MACD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식 위주로, 초보자들을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주린이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표 MACD를 분석했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아셔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응용이. 원리를 모르면은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 차이를 만들고 시그널선을 만들고 오실레이터를 만드는지 그걸 정독을 하시면은 이 원리만 깨우치시면은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도. 하나의 원리를 깨우치면은 다른 지표들도 다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주식시장에 거의 모든 지표가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를 깨우치시면 다른 지표도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알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배워놓으면은, 하나를 잘 배워놓으면은 다른 지표는 진짜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